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제 축구가 있죠. 원래라면 이제 지금 1월달 시기에는 경기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 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랑 그다음에 아시안컵이 갑자기 이제 꼽살이 끼는 바람에 경기들이 좀 있죠. 뭐 결국에는 뭐 오늘 끼케야 뭐 해외 축구 같은 경우 두 경기죠. 그 리그컵 준결승이랑 코파델레이 뭐 이런 정도 있는데 요거까지 해갖고 다 분석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뭐 복귀하면은 웬킬러님 어제 별풍선 같은 100개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뭐 축구 뭐 그냥 괜찮아 보였던 경기는 뭐 인테르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꼬마 경기 요거였는데, 꼬마는 뭐 무난하게, 무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1대0으로 이겨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지리아 뭐 설명하면서도 말했지만은 아프리카 헤드는 지금 확고하게 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마인을 그냥 가져가기에는 좀 뭔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래가지고 약간 변수가 없어 보이는 KB 일반승까지 꼽사리 껴서 뭐 들어왔죠. 근데 저거 골도 이제 자살골, 행운까지는 아니지, 정확히 대가리로 넣었으니까 됐죠. 그거 아니었으면 생무죠 또. 아무튼 아프리카 애들이 진짜 역겨운 경기들을 펼쳐요. 약간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막 1차전에 잘하잖아, 2차전에는 똥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기고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인테르도 결국에는 막판에 라우타로였나 금마가 극장골 넣으면서 승리 가져갔죠. 그래서 어제 햄무 가져갔던 것도 무능사 요것도 들어왔죠. 11배짜리 들어왔고. 그래서 무농사는 또 다시 또 흐름을 잘 타고 있네요. 뭐 주말부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다 하나씩은 뭐 가져가고 있으니까 뭐 괜찮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호랑이가 됐다. 귀신님 그래서 뭐 이런 별풍선 이제 100개 별점 펴고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무농사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방울레방울님 18만원짜리 별풍선 100개 가입하시면 보실 수 감사합니다.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갈게요. 일단은 첫 번째 경기 요거부터 할게요. 셀타 비고 대 소시에다드. 여긴 코파델리 컵 경기죠. 이게 8강인가? 몇 강이고? 아무튼 뭐 그렇죠. 16강은 끝나지 않았나요? 8강 경기 맞죠? 8강. 일단은 셀타 똑같죠. 뭐 밤바 아이두, 뭐 세르비 결장이고, 소시는 똑같죠. 여기도 주비멘디 바라네체야, 뭐 페르난데스 트라우레, 뭐 쿠보,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모노즈가 결장하긴 하지만은 어차피 키어린 티어니가 원래는 이제 주축으로 쓰니까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 경기는 주말에 경기가 있었죠. 둘 다 뭐 똑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리벤지 매치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주말의 경기에서는 소시에다드가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죠. 경기 양상 자체도 팽팽했고 오늘 똑같이 맞붙는 이제 현 시국. 근데 이제 보통 그냥 뭐 축구 많이 보거나 아니면 이제 많이 이제 축구를 베팅하신 분 아실 거예요. 그냥 뭐 똑같은 장소에서 강대약이 아니고, 물론 이제 강대약이라고 표현을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도 소시가 나름 상위권 팀 강팀이긴 하지만은 셀타는 먼저 개 핫발이 찐따는 아니잖아요. 뭐 최근에 경기적인 부분도 또 크게 지지 않는 연속적인 패배의 경기를 하지 않는다. 뭐 진짜 강대약 싸움이면은 맞대결 이제 홈과 원정이 바뀌거나 아니면 리턴 매치 뭐 리벤지 매치가 되면은 뭐 한 팀이 이제 몰아붙여갖고 잡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약간 뭐 강대 중간 이런 싸움 할 때는 그래도 한 번에 변수는 좀 만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심지어 또 소시의 홈도 아니고 셀타의 홈 경기인데 연속적인 컵에다가 주말에 리그 경기까지 다 따인다. 그럼 좀 그렇겠죠. 근데 물론 따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뭐 그렇다 그 말이죠. 이거는 뭐 그냥 뭐 특이점도 아니고 그냥 뭐 이 축구 뭐 베팅 많이 하신 분은 그냥 머릿속에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내리에 박히는 그런 구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에는 지난 경기도 힘겹게 소시가 잡았다는 점, 뭐 홈에서 경기고 그래도 오늘은 좀 뭐 기대치 쪽을 좀 더 걸자면은 셀타 쪽이 맞지 않나. 그냥 뭐 무난하게 또 소시가 이길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이런 경기 일정 자체에서는 진짜 강대약 개 빠진 팀 아니면은 그래도 한번 반전 일극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배당도 물론 이제 이게 컵 경기라서 뭐 주말 경기도 하고 로테를 좀 돌려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기점에서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뭐 지난 맞대결보다 소시에다드의 배당이 그래도 좀 더 올라갔죠. 그런 것도 생각해서 셀타 프렌 쪽 보고 그다음에 요 팀 붙으면 뭐 언더 찍어야지 언더. 뭐 완더에 대해서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지난 경기도 언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첼시 대 미들즈. 첼시 똑같죠. 뭐 구스토, 산체스 키퍼, 쿠쿠렐라, 리스 제임스, 우고, 운쿤쿠, 그 다음에 잭슨 결장. 미들즈는 뭐 방구라, 뭐 다익스 결장자죠. 뭐 이렇게 방구라, 주전 키퍼, 아일링, 샘 실베, 어쩌고 라스, 뭐 DM 등등 결장에 하우슨, 뭐 다익스틸, 뭐 존나게 많네요. 그리고 여기 그린우드도. 그린우드 결장. 여기는 미정. 존슨 적었나 내가? 존슨. 이 경기 1차전 뭐 첼시가 1대0을 졌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연장 가고 그런 거 안 하려면은 2대0을 두 골 차 이상으로 이겨줘야 된다.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은 결국 미들즈 쪽이죠. 미들즈 같은 경우 이제 뭐 주전 수비수로 쓰려고 하는 아일링을 데리고 왔지만 아일링은 이제 컵 경기에 나올 수 없는 부분이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공격수 그린우드 빠지죠. 얘는 뭐 지난 맞대결 때는 선발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빠지고 그리고 여기 미드 라인에 뭐 친구랑 공격수 라인 친구들도 미정. 그래서 지난 경기들보다는 좀 더 이제 뭐 좋은 라인업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부분. 맞대결 했을 때는 그래도 수비 쪽에 요인간이랑 그 다음에 라스라는 공격수도 나왔죠. 근데 그런 부분도 없고 이 미드 라인에 뭐 앞선이랑 요 친구들도 추가적으로 못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주말에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 휴식을 취했고 미들즈 같은 경우는 리그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리그 경기를 소화했죠. 그리고 그 경기 이제 로더럼 개 벌레 같은 팀이랑 했는데 그것도 심지어 홈이었는데 비겼죠. 그래서 제가 이 인간들 로테 돌렸나? 한번 이제 슬쩍 보니까 로테도 아니죠. 뭐 기존에 썼던 친구들 아까 말했던 뭐 존스라든지 그린우드, 로저스 뭐 이런 애들 다 뛰쳐나왔는데 풀로 돌렸어요. 풀로 돌렸는데도 1대1 비겼죠. 나는 뭐 좀 이 컵 경기로 해서 좀 로테 돌렸나 하고 봤는데 아니죠. 뭐 베스트 라인 다 돌렸는데도 1대1로 비기고 왔다. 또 원정 경기다. 물론 이제 뭐 첼시 믿을 수가 없는 인간들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1차전 끝나고 제가 말을 했죠. 이 인간들 분명히 홈에서 가면은 이길 것 같다. 경기력도 우위적인 경기였기도 했고 거기다가 휴식도 충분히 취했고 상대는 풀로 이제 돌린 상황에다가 물론 골 결정력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첼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첼시 승 볼게요. 그다음에 뭐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들즈가 리그 내에서도 그렇고 2부긴 한데 그래도 뭐 대패를 당한 적도 잘 없긴 해요. 최근에 봐도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여건적인 부분은 첼시가 충분히 마인을 해줘야 될 그럴 사이드라 봅니다. 첼시 마인까지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은 3.5니까 어차피 미들즈 선제골을 받고 리드 중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한 골 먹힌다고 해도 비기고 뭐 연장 가갖고 쇼부라도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언더 보시는 것도 괜찮다. 어차피 미들즈는 최대한 막으면서 한 방을 노릴 겁니다. 솔직히 한 골 들어가도 뭐 스코어 상으로 동률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탄탄하게 안 먹히는 사이드로 방어적인 부분으로 나오겠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잠깐만요. 세 번째는 이제 아시안컵 할게요. 호주 대 우즈벡. 자, 이 경기. 일단은 이거 근데 이거 뭐를 띄워놓고 해도 뭐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을 그거긴 한데. 자, 뭐 대충 보니 뭐 제가 이거 막 글도 글이란다. 뭐 그냥 적어놨거든요. 일단은 지금 호주랑 우즈벡이 아직 1, 2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호주랑 이제 우즈벡이 1위가 되고 2위가 되면 이제 제가 적어놨거든요. 근데 좀 난잡해갖고 보기 좀 힘들었는데 저기 R16-3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호주랑 우즈벡 1위 한 팀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은 16-8 우측 하단에 보면은 호주 또는 우즈벡이라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2위 팀이 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 16-8 위에 보면 사우디 또는 이제 태국이잖아요. 근데 순위상으로 지금 사우디가 1위거든요. 그래서 2위에 제가 아마 태국이 가지 않을까. 이거 태하고 물음표 쳐놨죠. 그리고 뭐 나머지들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좀 조잡하게 해놨는데 대충 그냥 보면 되죠. 어차피 나만 이해하면 되는데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호주 대 우즈벡이 호주가 지금 1위로 간다면은 그 진이유진님 별풍선 뭐 100개 A조, 감사합니다. C조, D조의 3위를 만난다. 그리고 좀 멀리 나아가면은 아마 그 밑에 라인은 사우디가 1위 될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 한국 우리나라가 아니고 한 요르단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사우디랑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쪽 포트로 간다면은 뭐 2위가 된다. 그러면 태국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겠죠. 그래도 사우디보다는 태국이 좀 더 잡기 쉬울 거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우즈벡도 뭐 사우디 만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제 개인적인 대가리 속의 피셜은 그렇다. 서로가 2위를 하면은 조금 더 낫겠죠. 물론 뭐 그 다음 경기가 카타르랑 누구랑 해갖고 카타르가 또 됐을 때 혼발 받는 카타르라서 좀 빡셀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뭐 먼 길보다는 이제 가까운 쪽을 좀 생각해야 되죠. 근데 물론 이제 1위가 되고 밑에 3위 올라온 친구들이 올라와도 뭐 될 수가 있고 아무튼 뭐 복잡한 구조긴 해요. 아무튼 뭐 지그들 알아서 하기 이건 감독의 대가리 속에만 들어있지 우리 머릿속에는 킹오에스를 여러 가지 생각해도 안 돼요. 3위에 어떤 애가 올라올지도 아직 미정인 상황. 아무튼 그렇다. 이건 감독 대가리들만 생각할 수 있다. 뭐 그렇고 호주는 오늘 주포인 듀크가 미정이긴 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그리고 호주는 비기만 하면 1위 확정이고 지면 1위 뺏기죠. 어차피 둘 다 뭐 진출은 거의 확정적이긴 해요. 우즈벡도 시리아가 뭐 초대량 득점 아니면은 뭐 사실상 뭐 2위 이상으로는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승패로 가기에는 애매해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금 순위가 정해져 있는 팀들이 뭐 타지키스탄 어제 이겨갖고 저기 제가 포트에 적어놨죠 메뉴에 그 다음에 이라크, 뭐 카타르, 뭐 일본은 좀 사실상 확정적이고 뭐 그 정도 되거든요. 이 경기는 그냥 무앤무 찍으세요. 무앤무 찍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에는 요거는 감독의 의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의가 갖고 싶어갖고 골을 먹히고 하는 것보다는 좀 비등하게 이제 살살살 하다가 갑자기 이제 거의 끝물쯤에 한 골 쳐먹히고 지거나 아니면 쎄쎄쎄 하면서 비기거나 그런 시나리오 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중일생님 경기 템포 별풍선 양상 20개 자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볼 돌리는 지속 시간 이런 부분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원래 세 번째 경기들에서는 대가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감독들이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날지 그런 것도 좀 이제 슬슬 하나씩 하나씩 정해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리고 초반에 뭐 니 먹히고 내 먹히고 하는 것보다는 막판에 갑자기 실수하는 척하고 아니면 하고 PK 주고 프리킥 해갖고 아니면 코너킥 우당탕 골 들어가는 척하면서 이제 누가 하나가 져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죠. 연기는 실력적으로 봐도 뭐 솔직히 뭐 비등한 사이즈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즈곤님, 제가 몇 번을 이제 말을 해드렸는데, 적당히를 좀 모르시네요. 제가 엊그제도 말했죠. 어제도 말했죠. 오늘도 말하는데, 무앤무는 무도 찍고 햄무도 찍으란 말이 아니고, 무도 찍고 무 찍고 싶으면 무도 찍고 햄무도 찍고 하세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찍던지, 아니면 패스를 하던지. 뭐, 이겨도 내가 봤을 때는 뭐 한 점차 승부가 갈릴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즈벡이 일 것 같진 않다. 뭐 이런 느낌. 그거보단 언더가 좋으니까 언더를 말하겠죠. 시즈곤님. 그냥 이제 블랙 당하는 게 맞겠죠. 맞죠, 시즈곤님. 빨리 말하세요. 맨날 이상한 헛소리만 하고 그리고 내 방송을 하루 이틀 뭐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도 무앤무를 얼마나 많이 말했는데 그때는 안 물어보고 지금은 말을 하냐. 내가 얼마나 많이 말했는데 왜 그때는 말 안 하고 지금은 왜 말하는 거야? 그럼 그때 말을 했어야지. 앞뒤가 안 맞잖아. 적당히를 모르네, 적당히. 어느 정도 봐줄라 해도 기억 속에 맴도는 분이 당신. 아니요, 점점점.
진짜 찐막으로 한 번만 봐드릴게요. 이제부터 헛소리 삑삑하면은 그냥 대꾸도 없이 그냥 바로 블랙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 대 인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는 간단하죠. 그냥 서로가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급적으로 당연히 봐도 시리아가 좀 더 우위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래도 우즈벡 경기, 제가 그때 우즈벡이랑 인도 할 때 뭐 우즈벡 마인을 이제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로 꼽았죠. 근데 생각보다 인도의 저항력이 좀 있더라고요. 저항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시리아랑 우즈벡 그 경기 했을 때 제가 우즈벡을 좀 좋게 봤는데 그 경기는 무승부해버렸죠. 근데 그 경기도 우즈벡이 밀어붙였지만은 골결이 좀 부족했던 부분, 그런 거 생각하면 수비적인 측면도 결국 인도가 좀 핫발이긴 해요. 근데 저항적인 부분이 이제 시리아 맘먹게 비등했던 사이즈 생각하면은 이거 좀 뭐 이변이 살짝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급적인 부분은 뭐 시라가 낫고, 그다음에 수비적인 부분도 좀 나. 그리고 단판 단기성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사실상 뭐 서로가 이제 이겨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뭐 한 골 넣고 잘 지키는 쪽을 또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시리아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저 경기는 그래도 시리아 승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 뭐 서로가 이겨야 하는 상황이라서 치고받고 하기보다는 뭐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치고받고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이런 좀 결정력이 부족한 애들, 그런 애들은 그냥 한 골 어쩌다가 아다리 맞아서 골 들어가면은 영혼의 템백, 영혼의 뭐 눕방, 영혼의 이제 시간 끌기, 이런 게 존나 나온다고요. 그래서 언더도 뭐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한 골이 중요하겠죠. 뭐 결국에는. 물론 이제 뭐 무승부해도 뭐 올라갈 가능성은 있죠. 그 대신에 득점을 좀 해야 되죠. 아무튼 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란 대 이제 아랍인데,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순위가 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위에 보시면은 또 제가 적어놨죠. 뭐 이란 또는 뭐 아랍, 뭐 이란 또는 아랍 대인데, 여기서 이제 타지키스탄이 어제 승리를 해가지고 이미 저기 포트에 올라가 있죠. 근데 2위에 그 이란 또는 이제 아랍 둘 중에 2위 하는 팀이 이제 타지키스탄이랑 붙거든요. 1위 하는 팀은 저기 AB였나? ABF인가? 거기 아무튼 거기 3위 하는 뭐 드는 팀이랑 붙는다. 물론 3위의 팀들이 더 약할 수도 있긴 하죠. 타지키스탄이 뭐 어제도 말했지만은 그래서 좀 올라오는 추세. 그래서 요것도 감독 대가리 싸움이에요. 타지키스탄을 만날까? 저기를 만날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그건 있죠. 이란이랑 뭐 아랍이랑 뭐, 뭐 거의 비슷한 쪽이긴 한데, 뭐 무슨 파 뭐였는데 그게 좀 다르기도 해요. 근데 뭐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앙숙이긴 한데,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가 싸우면 안 되죠. 왜냐면은 그 막 이란 혐오했을 때 다른 이제 중동 국가들, 쟤네 쓰레기들 이제 뭐 할 때 아랍은 그래도 좀 약하게 좀 대응을 하죠. 왜냐면은 얘네랑 근접해 있는 무슨 해역인가 뭐 아무튼 무슨 역사 공부까지 하나, 아무튼 거기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왕래해야 돼서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앙숙, 무슨 판 앙숙인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둘이 싸우면 안 돼요. 그럼 둘 다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뭐 실력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란 쪽이 낫죠. 그리고 우리 벤투가 이끄는 아랍인데 벤투는 오늘 또 그 감독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이란이 앉을 것 같긴 해요. 뭐 물론 이제 감독이 지고 우리 저쪽으로 가자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무앤무 찍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 언더 보겠습니다. 이런 경기들은 뭐 무앤무 언더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뭐 순위판지 시합판지 뭐 시인가 아무튼 뭐 그런데 그런 판은 안 좋은데, 경제적으로 따지면 둘이 싸우면은 망해요. 망하는 구조예요.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 그거 이란 아랍에미리트 치면은 그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될 듯. 별의별 축구 분석하는데 희한한 것도 다 보네. 씨. 아무튼 홍콩 대 팔레스타인. 저 경기 일단은 그래도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거는 성룡의 홍콩보다는 팔레스타인이 뭔가 좀 더 친숙하긴 해요. 근데 솔직히 아시안컵에 들어와서 경기적인 부분을 보면은 홍콩도 생각보다 옛날에는 뭐 그냥 개찌밥 팀, 그냥 만나면은 노답, 그냥 뭐 대학살 당하는 팀, 그런 팀인데
홍콩이 괜찮아졌죠. 나름 그 아체메 뭐야 키치란 팀 홍콩 팀 아이가. 물론 용병 위주의 팀이긴 한데 자국 선수들 좀 그만큼 좀 성장했다는 거죠. 그만큼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경기력적인 부분이 옛날 같지는 않다. 물론 다 지긴 했죠. 팔레스타인은 그래도 아랍전 비기긴 했고 근데 그것도 이제 아랍이 뭐야 그 한 명이 퇴장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겼던 부분이지. 그거 아니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아랍이 이 정도의 배당을 받아야 할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냥 피파 랭킹적 뭐 옛날 과거의 그런 뭐 능력치 오즈들은 그런 걸 보고 측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두 팀도 사실상 둘 다 누군가는 이겨야 되는 입장이죠. 뭐 사실상 이 경기 비긴다. 그러면은 이제 탈락이 둘 다 확정이에요, 사실상. 왜냐면 골득실에서 밀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경기는 승패가 갈려야 돼요. 무승부가 캔다. 그냥 같이 우리 뒤지자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희망이라도 갖고 가는 게 맞겠죠. 근데 그걸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저 배당이 올랐나? 안 올랐네요. 배당도 안 올랐는데 1.48에 팔레스타인 가기보다는 홍콩 가고 싶네요, 여러분. 홍콩 역배를 찍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 그리고 요것도 언더 볼게요, 언더. 됐죠. 오늘은 이제 다 같이 홍콩 갑시다. 홍콩으로 한번 가봅시다. 홍콩 가야지. 그리고 기니딜 세네갈.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홍콩을 뭐 주력으로 간다,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로 간다, 그런 건 아니고 역배당률 노리기에는 또 홍콩 한번 찔러볼 만하지 않나. 4.9배 괜찮다고 봅니다. 다 같이 홍콩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분은 홍콩을 이제 보내는 역할이긴 하겠죠. 아무튼 그렇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니드 세네갈 할게요. 그 단폴 되잖아요, 단폴. 요 경기는 이제 단폴 대상이기 때문에 4.9배 이제 그냥 0.50 정도 튄 거 보세요. 호주 오버는 없겠죠. 오버 있을 수도 있죠. 뭐 제가 언더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언더 들어온 것도 아닌데 뭐. 일단 기니 대 세네갈인데 기니 카마노 징계 빠지고, 세네갈은 뭐 수비수 디알로, 그 다음에 카마라는 미정. 여기도 카마라가 있지. 여기 카마노 있고 카마라 있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제 홍콩 두 번을 보낸 집사님, 그거는 안 보내주셔갖고 그런 거겠죠. 보내주셨으면은 그런 표정이 나오겠습니까? 별이 간다 뿅님. 아직 스킬이 부족하시네요. 좀 영상도 숙지하시고 좀 뭐 저기 원정도 갔다 오시고 좀 그러세요. 해외 좀 출장도 갔다 오시고 하십시오. 기니가 뭐 나름 좀 기대치가 있었죠. 왜냐면은 요새 핫한 이 슈투트에 기라시가 있는 이 나라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기라시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기라시가 뭐 몸 상태에 살짝 문제적인 부분도 있었기도 하고 안 나왔는데, 지난 경기부터는 벤치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뛸 그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나왔고, 오늘은 뭐 나와줄 가능성은 있겠죠. 물론 기니가 뭐 이 경기를 지고 카메룬이 뭐 초대량 득점을 하면서 이긴다. 초대량까지는 아니고 뭐 한 그래도 3득점, 2득점 내로 뭐 이겨준다. 그러면 순위가 좀 바뀔 수 있거든요. 뭐 좀 더 먼 미래를 생각할지 그거는 뭐 알아서 할 건데, 그래도 뭐 나올 수 있는 매치 피스는 되는 것 같아요. 교체 정도. 그런 거는 좀 기대치는 있다. 반대로 세네갈은 지금 뭐 다 잡고 올라왔죠. 뭐 카메룬도 잡고, 퇴장도 아니냐 잡고, 감비아전은 약간 이 퇴장에 뭐 수혜를 받긴 했죠. 근데 그만큼 뭐 세네갈이 지금 보여주는 부분이 낮죠. 그리고 멤버적인 부분도 세네갈이 훨씬 더 뭐 알찬 구성이죠, 솔직히. 공수미, 그래도 이름값 있는 친구들이 헌칠하고, 그나마 지금 보면은 이름값 있는 팀들 중에서 제 역할 구실하는 인간들은 그나마 뭐 모로코라든지 세네갈 요 정도거든요. 뭐 그런 기대치도 좀 더 낮고. 그래서 뭐 요 경기는 세네갈이 비기기만 해도 1이고 지면 뺏기긴 해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뭐랄까 너무 아프리카 축구를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원래라면 딱 초안 생각했을 때는 뭐 기라시가 돌아오든 어쩌든 세네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이 경기 비기기만 해도 1위가 확정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기니라는 팀도 무시 못하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무앤무 쪽으로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굳이 보면 언더. 제가 어제는 이제 아프리카 축구를 오버를 다 봤잖아요. 근데 어제 나이지리아 빼곤 다 오버 떴잖아요. 근데 오늘은 언더 쪽으로 볼게요. 마지막 경기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카메룬 대 감비아. 이 경기 뭐 쉽죠. 이 경기는 뭐 맞추기가 쉽다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뭐 둘 중 하나잖아요. 그 카메룬이라든지 감비아 둘 다 이겨야 돼요. 둘 다 이겨야 되는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무승부를 캔다. 그러면은 뭐 딱히 좋은 조건이 아니죠. 두 팀 다. 왜냐면 득실에서 다른 상대 팀들보다 밀리는 사이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 이겨야 된다. 근데 그래도 뭐 카메룬이 감비아 이런 팀들보다는 믿음이 더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감비아 해봐야 뭐 아나님과 뭐 무사 바로. 근데 경기적인 측면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 인간들을 생각해보니까 다 찌밥 같은 애들도 그냥 잘하고 뭐 요 보니까 적도기니 카보베르데 이런 애들 존나 잘하잖아요. 의미가 없긴 한데 근데 그래도 요거는 카메룬이 그래도 기사회생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래도 좀 더 기대치는 카메룬이니까 카메룬 갑시다.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요 경기 넣은다 볼게요. 콩고? 콩고도 멤버는 나쁘진 않죠. 근데 모로코랑 경기했을 때 봐도 모로코가 좀 우위 있는 경기 하긴 했는데 못 이겼죠. 비겼죠. 앙골라 대 뭐고 얘네는 무슨 팀이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부르키나파소. 자, 요 경기, 요 경기도, 뭐지, 좀 의외죠. 앙골라가 현재 조 1위, 그리고, 부르키나파소는 뭐 옛날같이 베스트까지는 아니죠. 근데 그래도 뭐, 유럽산 애들, 트라오레라든지 오타라, 뭐 이런 애들도 있긴 한데, 뭐 아쉽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앙골라가 뭐 수비수 한 명 진 게, 부르키나는 미드랑 공격 중에 한 명씩 빠지죠. 그런 거 생각하면 전력적인 도스도 뭐, 부르키나가 좀 더 아쉬운 점도 있고, 그리고 이 경기는 둘 다 뭐 비기면은 같이 뭐 올라갈 확률이 높죠. 뭐 1위든 2위든 뭐 밑에 있는 이제 그 알제리와 경기 뭐 상관없이 1, 2, 3위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승점들이 다 골고루 지금 분배가 되어 있죠. 앙골라가 4점, 그리고 부르키나도 4점이지만은 득실에서 5위이기 때문에 다득점에서 5위이기 때문에 또 1위를 하고 있다. 알제리도 3위긴 하지만은 뭐 승점이 2점이죠. 지금 아프리카 지금 3위에 이미 3경기 다 끝난 팀이 코트디부아르랑 가나죠. 근데 가나는 2점이라 가지고 사실상 탈락이고, 그 다음에 코트디는 개최국인데 멍청한 인간들이 3점이긴 하지만 골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3점. 코트디도 진짜 뭐 약간 기적적인 거 없으면은 사실상 탈락이 좀 유리하죠. 오늘 카메룬이 똥 싸거나 아니면은 뭐 잠비아가 똥 싸지 않는 이상은 탈락이 거의 확정해. 개최국이 탈락하는 경우 정말 드물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놓여져 있네요. 그래서 이 경기 자체는 뭐 서로가 뭐 어디 포트에 갈지 그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근데 그것도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감독의 대가리 속에 있지 우리 대가리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 대가리 속에는 그냥 킹웨이 수만 잡혀 있는 거지 감독에 따라 달라질 거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뭐 앙골라 입장에서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래도 조별 1위로 올라갔을 때는 그런 뭐 역사적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기회들이 잘 나오니까 좀 더 유지를 하려고 할 거라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앙골라 풀쩍 볼게요. 그래도 최근에 득점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낫고, 아까도 말했지만 앙골라라는 팀 자체들이 무슨 언제부터 뭐 계속적으로 조별 1위 이런 기록들을 세울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비기기만 해도 뭐 1위가 뭐 될 확률이 좀 있죠. 물론 이제 알제리가 밑에 경기 이기고 뭐 대량 득점에서 이기고 해가지고 뭐 치고 올라오면 또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안전빵 생각하면 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0번째, 그리고 언더 볼게. 언더. 그다음에 10번째 모리타니 대 이제
알젤인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뭐 알제리 쪽에 벤세바이니가 징계로 빠지고 그다음에 베나세르가 미정이죠. 그래서 뭐 수비 한 명 빠지고 그다음에 뭐 미드 쪽에 베나세르 미정. 여기도 이런 값은 풍성해요. 방금 말한 친구들도 다 유럽산에다가 그 외에 수비 뭐 아탈, 망디, 누리, 그다음에 중원에 벤탈레, 뭐 제로키, 아우아르, 그다음 늙은이 페골리, 그다음에 우나스, 부네자, 뭐 요새 신성인 차비, 그다음 늙은이 마레즈, 슬리마니. 보면은 알제리가 옛날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갔고 늙은이들이 좀 많죠. 근데 그래도 네임밸류 값은 괜찮다는 거. 최근에 경기들을 다 비겼죠. 부르키나라든지 아까 위에서 말했던 뭐 앙골라. 근데 경기를 다 주도하긴 했어요. 근데 오늘 맞붙는 뭐이 모리타니 팀은 그래도 지금까지 만났던 팀들보다는 좀 더 수비가 불안한 팀이기도 하고. 이 경기도 뭐 알제리가 뭐 솔직히 이 경기 알제리가 비기기만 해도 3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아까도 말했지만 가나 탈락에다가 같이 이제 그 코트디부아르랑 이제 승점이 같아져도 골득실에서 뭐 5위이기 때문에 3위로 무조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또 3위로 가면은 제가 보니까 적도긴이 아니면은 알제가 3위로 가면은 적도긴이 아니면은 카보베르데 만나거든요. 이미 얘네는 확정이 지었잖아 1위 팀들. 물론 이름만 봤을 때는 씨, 뭐 여기 가면 개꿀이겠네 할 수 있는데 지금 상승세가 무서운 팀이죠. 근데 또 1, 2로 갔을 때는 어느 팀이랑 붙을지 모르는 상황. 이것도 감독 대가리 싸움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뭐랄까 알제리가 조별 2무 물론 이집트도 3무하고 올라간 건 있긴 한데 그래도 팬들 앞에 쪽팔리지 않나 이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어쩌겠어요. 뭐 알제리 승 볼 수밖에 없지 뭐. 물론 3위로 비기기만 해도 3위로 올라갈 확률은 뭐 사실상 뭐 100%라고 해야 되나? 100%가 맞죠 뭐. 아무튼 뭐 그렇다. 그래서 1, 2 할지 2 할지 3위 할지 뭐 이것도 감독 마음이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라면 팬들도 아프리카 친구들도 TV 볼 건데 이기는 게 맞지 않나. 알제리 승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이기면 좀 시원하게 이겨줘라. 오버 올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관계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가져가 보시고 마음에 안 맞다 생각하시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